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025년 3월 2일 새벽 2시였어요. 사우디 투자부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을 즉시 리야드로 보내주십시오. 왕실의 명령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어요. 왕실 명령이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3일 후 리야드 국제회의장입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을 최대한 많이 데려오세요.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절박했어요. 50년을 지탱해온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50년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미국이 거론됐습니다. 중국도 나왔어요. 유럽 기업들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불러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한국입니까? 장관이 답했어요. 한국만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겠다. 이 한마디에 중동 전체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3일 후였습니다. 리야드 국제회의장에 17 한국 기업들이 입장했어요. 현지 언론 카메라가 우르르 몰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우디 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첫 발표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사우디 장관이 속삭였어요.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유럽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 기업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에만 사우디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70여 개 기업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부스는 텅 비었어요. 사우디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 직접 설계하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없애겠어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니고요. 무엇이 사우디를 움직였을까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비공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서를 꺼냈어요. 한국 기업 전용 단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세금 면제에 전기 우선 공급까지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네옴은 한국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 없이 사우디의 미래 산업은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45살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중동협력국장으로 15년간 중동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3월 2일 새벽 2시에 걸려온 그 전화 이후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사우디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3일 후 리야드 회의에 한국 기업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알아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 직속 명령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왕실 직속이라고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니군요. 즉시 기업들에 연락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긴급 회의가 소집되기 사흘 전 리야드 왕궁에서 극비 회의가 열렸다는 걸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회의는 정말 살벌했답니다. 2025년 2월 27일 오전 10시였어요. 사우디 왕궁 특별회의실에 왕세자와 핵심 장관 6명이 모였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산업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국가미래전략자문관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석유 이후 경제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 왕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석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현재 유가는 70달러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회의실이 무거워졌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와 비전 2030 프로젝트는 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누구와 손잡느냐입니다. 투자부 장관이 자료를 펼쳤답니다. 지난 6개월간 15개국 100여 개의 기업을 검토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왕세자가 물었어요. 각 나라의 장단점을 말해 보십시오. 투자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이 최고지만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프로젝트 기간이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이 덧붙였어요. 중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작년 시범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안정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기술력은 좋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서 작은 변경에도 몇 달이 걸려요.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규제와 절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일정에 맞출 수 없어요. 왕세자가 답답한 듯 물었답니다. 그럼 대안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없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국가미래전략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어디입니까? 자문관이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답니다. 한국이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자문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한국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찾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엔비디아와 구글도 의존합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완공 속도는 평균 2년입니다. 미국의 절반도 안 걸려요. 자문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셋째, 비용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미국 기업에 맡기면 200억 달러가 들지만 한국은 50억 달러면 가능합니다. 4분의 1 가격이에요. 넷째,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단 한 번도 계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완공합니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협력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해도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도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자문관이 답했어요. 작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기업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정보다 6개월 빨리 완공됐어요.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카타르의 LNG 플랜트도 한국이 만들었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부 장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네요. 왕세자가 결정을 내렸답니다. 한국을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십시오. 3일 안에 한국 기업들을 리야드로 초청하세요.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어요. 미국과 중국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세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알리지 마십시오. 한국과 먼저 협의한 후 결정하겠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투자부 장관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배경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저 긴급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네이버, 두산, 한화,
포스코, KT, SK텔레콤, 롯데, 신세계, 삼성엔지니어링, HD현대,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17개 기업에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3일 후 리야드입니다. 최고 경영자급을 보내주십시오.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모두 즉시 응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직접 요청이라는 말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겁니다. 3월 4일 오전 인천공항에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17개 기업에서 45명이 모였어요. 최고 경영자가 직접 온 기업도 5곳이었습니다. 저는 전체 인솔을 맡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확한 회의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우리를 유일하게 부른 건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사장도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이 기회다. 한국이 중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야. 절대 놓쳐선 안 돼. 3월 5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리야드 킹 압두라지즈 국제회의장 앞에 우리 대표단 버스가 도착했어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1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사막 한가운데 솟아 있었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회의장 입구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장관급이 직접 마중을 나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예우는 처음입니다. 장관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오늘을 정말 기다렸어요.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거라 믿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멘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어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진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쪽에 미국 기업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15명 정도였어요. 반대편에는 중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유럽 기업들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들이었어요. 일본 대표단도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만 초청받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왜 장관이 우리만 마중 나왔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대형 홀이었습니다. 1000명은 들어갈 것 같았어요. 무대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사우디 국기와 회의 배너가 걸려 있었어요.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우디 미래산업협력 로드쇼입니다. 우리의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각국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과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아, 경쟁 프레젠테이션이구나. 사회자가 발표 순서를 공개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 기업 컨소시엄, 두 번째는 중국 기업연합, 세 번째는 유럽 기업그룹, 네 번째는 일본 기업단, 다섯 번째는 한국 기업 대표단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서네요. 다른 나라 발표를 보고 우리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업 대표가 무대에 올랐어요. 구글과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연합이었습니다. 발표가 화려했어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인프라,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 쏟아졌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너무 이론적이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약했습니다.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사우디 경제기획부 차관이 물었어요. 예상 비용과 완공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략 200억 달러 규모이고 5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5년이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미국 대표가 변명했습니다. 최고 품질을 보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사우디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 다음은 중국 차례였습니다. 화웨이와 텐센트, 바이두 연합이 발표했어요.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미국의 절반 가격에 하겠다고 했어요. 완공 기간도 3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중국 대표가 답했어요. 우리는 중국 전역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작년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중국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일부 오해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유럽과 일본의 발표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은 좋았지만 속도와 비용 면에서 사우디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차례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됐어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 국장님, 우리가 보여줄 차례네요.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대표단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장섰고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네이버 대표들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부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완성한 프로젝트들이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스마트시티, 카타르 LNG 플랜트, 오만 스마트 항만, 쿠웨이트 신도시가 차례로 보였습니다. 모두 약속한 기한 안에 완공됐어요. 부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정확히 완공합니다. 품질도 타협하지 않아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떴어요. 모두 90% 이상이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어요. 네옴시티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안이었습니다. 예상 비용 55억 달러, 완공 기간 24개월. 미국의 4분의 1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사장이 이어받았어요. 우리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우리 제품을 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의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자율주행 기술을 설명했어요. 네이버 대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발표가 10분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은 사우디 투자부 장관을 봤어요. 그가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됐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LG전자 부사장이 무대로 나왔어요. 스마트홈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방식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기술 스펙만 나열했는데 LG는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대 한쪽에 설치된 시험 부스에서 실시간 데모가 진행됐어요. 인공지능이 건물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온도, 조명, 전력 소비가 자동으로 최적화됐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건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기술이야.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저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구나. 부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한국의 송도 스마트시티에서 3년째 운영 중입니다.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검증된 기술입니다.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네옴시티 전체 지도가 떴어요. 그 위에 자율주행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교통 흐름이 완벽하게 제어됐어요. 신호등이 필요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차량의 경로를 조율했거든요. 사우디 교통부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부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이내에 구축 가능합니다. 네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비용은 30억 달러입니다. 차관이 옆 사람에게 뭔가 적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요. 네이버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 에너지, 안전, 의료, 교육 모든 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됐어요. 대표가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95%입니다. 스크린에 두바이 시스템 운영 화면이 떴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 중인 시스템이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놀라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총 25분이 걸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40분에서 1시간씩 발표했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2배로 강렬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첫 질문을 했어요. 예상 비용 55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미국은 200억 달러라고 했거든요. 삼성 부회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사한 프로젝트를 여러 번 완수했어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하거든요. 경제기획부 차관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24개월 안에 정말 완공할 수 있나요? SK하이닉스 사장이 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공정은 이미 검증됐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6개월이면 구축됩니다. 나머지 시스템도 병렬로 진행하면 2년이면 충분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협력한 경험이 있나요? 서로 다른 회사인데 조율이 잘 될까요? 부회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수십 년간 협력해왔습니다. 송도, 세종, 부산 에코델타시티 모두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요. 팀워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관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지만 우리 대표단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어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대답했어요. 저는 객석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프로구나. 질의응답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15분 휴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로비로 나갔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우리 대표단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반면 미국과 중국 대표단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서 있었어요. 유럽과 일본 대표단은 아예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불과 30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발표 이후 완전히 판도가 바뀐 겁니다. 한 사우디 기업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국 정부 관계자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산업부 국장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발표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던 파트너예요.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건설 자재를 다룹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싶어요. 연락 주시겠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약속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표단 모두가 사우디 기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 부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부회장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회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통한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각국 대표단의 부스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 각 나라별 부스가 설치돼 있었어요. 사우디 기업들이 관심 있는 부스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스로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스 상담이 시작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우리 부스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줄이 30명을 넘어섰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거든요. 옆에 있던 중국 부스를 봤습니다. 두세 명만 서 있었어요. 미국 부스는 5명 정도였습니다. 일본 부스는 아예 텅 비어 있었어요. 유럽 부스도 한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부스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추가 테이블을 요청했습니다. 한 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주최 측이 테이블 3개를 더 가져다 줬어요. 우리 대표단을 4팀으로 나눠서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팀, SK하이닉스팀, 현대차팀, 네이버 LG 통합팀으로 나눴어요. 그래도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한 사우디 기업은 알라마르 건설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세 번째로 큰 건설사였어요. 대표가 직접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옴시티 주거단지 건설을 맡고 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요. LG전자 부사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스마트홈 솔루션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모든 가전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기존 대비 40% 향상됩니다. 알라마르 대표의 눈이 반짝였어요. 40%요? 정말입니까? 부사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검증된 수치입니다. 한국 송도에서 5년간 운영한 데이터예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 세대 기준으로 5억 달러 정도입니다. 대표가 놀라워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예산에 딱 맞네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계약 후 3개월이면 착수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담 기업은 사우디 텔레콤이었습니다. 사우디 최대 통신사였어요. 기술 이사가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해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적합할까요? 네이버 대표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동 3개국에서 클라우드를 운영 중이에요. 안정성이 검증됐습니다. 기술 이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대표가 설명했어요. 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분석, 실시간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아랍어 자연어 처리 기술이 강점이에요. 기술 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랍어도 지원하나요? 대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아랍 시장을 위해 따로 개발했어요. 정확도가 98%입니다. 기술 이사가 감탄했어요. 대단하네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영어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세 번째는 사우디 전력공사였습니다. 중동 최대 전력회사예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사장이 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인공지능을 결합할 수 있나요? 하나 대표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발전 효율이 30% 향상됐습니다. 부사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30%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날씨를 예측하고 패널 각도를 자동 조절해요. 먼지도 자동으로 청소합니다. 모든 게 최적화돼 있어요. 부사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기술이에요.
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대표가 명함을 건네며 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팀이 리야드로 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죠. 부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우리가 상담한 기업이 20곳을 넘었어요. 2시간이 지나니 40곳이 됐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70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 70개 기업이요? 이건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 부스는 한산했어요. 미국은 15곳, 중국은 10곳, 유럽은 8곳, 일본은 5곳 정도만 상담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우리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반응이 상상 이상이네요. SK 사장도 동의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사우디가 정말 한국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최고의 발표였어요. 부회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 좋았던 거죠. 저녁 7시에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주최하는 자리였어요. 각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환영사를 했어요. 오늘 훌륭한 발표들을 봤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특별히 한 나라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력, 속도, 비용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장관을 쳐다봤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미래 파트너라는 것을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다니. 이건 사실상 선언이에요.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어요. 중국 대표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표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면 우리 대표단은 조심스럽게 기뻐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잘했어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다음 날인 3월 6일 아침 9시였습니다. 회의장에 다시 모였어요. 오늘은 기술 시연의 날이었습니다. 각국 기업들이 실제 기술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회의장 야외에 대형 시연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였어요. 각 나라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연구역으로 갔어요. 이미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5대, 인간형 로봇 3대, 스마트홈 시스템 모형, 인공지능 서버 렉이 보였어요. 현대차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문제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연이 시작됐어요.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를 선보였어요. 음성 명령으로 건물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연자가 말했습니다. 온도를 22도로 설정해줘. 시스템이 반응했어요. 온도를 22도로 설정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기본적이었습니다. 중국 차례였습니다. 화웨이의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도시 전체가 보였습니다. 교통, 전력, 수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나왔어요.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해킹 방어는 어떻게 하나요? 중국 시연자가 답했습니다. 방화벽이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시연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건 기술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유럽과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은 좋았지만 뭔가 실전 느낌이 부족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현대차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통합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대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조율됐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이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부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인공지능으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통신하며 최적 경로를 찾습니다. 사고 위험이 제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췄어요. 장애물 감지 시연이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이 즉시 반응했어요. 경로를 바꿔서 우회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사우디 교통부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실제 도로에서도 가능한가요? 부회장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한국 세종시에서 운영 중이에요. 2,000대가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형 로봇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등장했어요. 키가 1m 70 정도였습니다. 사람처럼 걸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을 피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들어 올렸어요. 20kg짜리 상자였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위치에 내려놨습니다. 사우디 산업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가 답했습니다. 물류, 청소, 안내, 경비 모든 게 가능해요.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고온, 유독가스, 방사능 지역에서도 작동합니다. 차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석유시설 점검에도 쓸 수 있나요? 대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한국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고율이 80% 감소했습니다. 차관이 옆 사람에게 뭔가 말했어요. 긍정적인 반응 같았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LG전자가 실제 크기의 집 모형을 만들어 왔어요. 거실, 주방, 침실이 있었습니다. LG 부사장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인공지능이 관리합니다. 주인의 패턴을 학습해요. 그가 집에 들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즉시 조명이 켜졌어요. 온도가 조절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요. 전기료가 40% 절감됩니다. 사우디 주택부 관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40%요? 정말입니까? 부사장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2,000 가구에서 3년간 측정한 결과입니다. 평균 42% 절감됐어요.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네옴에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마지막은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준비한 시연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가상의 도시가 떴습니다. 네옴시티를 모델로 만든 거였어요. 모든 인프라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교통, 전력, 수도, 통신, 안전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됐어요. 네이버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관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감지하고 대응해요. 그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한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어요.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예비 전력이 투입됐어요. 복구팀이 자동으로 배치됐습니다. 3분 만에 정상화됐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빠른가요? 대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더 빠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라 느린 거예요. 실제로는 1분 안에 해결됩니다. 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던 시스템이에요. 시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스 앞에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 못했거든요. 한 사우디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시연 중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론만 보여줬는데 한국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줬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회사도 한국과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시연이 끝나고 오후 5시였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전체 참가자들을 모았어요. 총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훌륭한 시연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설마 또 우리 얘기를 하나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에요. 회장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본격적인 협력 논의를 시작하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선언이에요.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녁 6시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사우디 투자부 직원이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장관님께서 한국 대표단만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따로 만나자고요? 무슨 일이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셨어요. 비공개 회의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단에 알렸어요. 장관이 우리만 따로 부릅니다. 모두 함께 가시죠. 삼성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일 겁니다. 우리는 직원을 따라 회의장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경제기획부 차관과 에너지부 차관도 있었어요. 3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국 기업들의 발표와 시연을 보고 우리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우리가 찾던 파트너라는 것을요. 삼성 부회장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장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네옴시티 내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전용 단지요? 장관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 기업들만 입주할 수 있어요.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모든 걸 무상으로 드립니다. SK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상이요? 정말입니까? 경제기획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네, 무상입니다. 게다가 세금도 10년간 면제해드려요. 법인세, 소득세, 관세 모두 면제입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0년간 전부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도 우선 공급해드려요. 사우디 최저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장관이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특혜를 드립니다.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거주 허가도 빠르게 처리해드려요. 한국 학교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요. LG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장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의 최고 기술을 네옴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미래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우디가 진심이구나. 정말로 한국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삼성 부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본사와 협의가 필요해요. 장관이 이해한다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에너지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드리는 특별 제안이에요.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네옴은 한국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도로, 시스템 모든 게 한국 기술로 채워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도시라고요? 중동 한가운데 한국이 만든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한국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홍해가 보이는 최고의 위치예요. 항구도 가깝습니다. 물류가 편리해요. 공항도 20분 거리입니다. 완벽한 입지입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좋은 위치네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전역으로 진출하길 바랍니다. 리야드, 제다, 담맘 어디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장기 파트너로 생각해요. SK 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경제기획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큰 제안이었거든요. 삼성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프로젝트예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오늘 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해요. 현대차 부회장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산업부 장관에게 전화했어요. 새벽 1시였지만 긴급했습니다. 장관님,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전용 산업 단지를 제안했어요. 장관이 놀라워했습니다. 전용 단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장관이 들으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네요.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보고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서울은 새벽 1시였어요. 하지만 청와대 전쟁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경제회의였어요.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우디 상황 보고를 들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전용 산업 단지를 제안했습니다. 10제곱킬로미터 규모예요. 세금 10년 면제, 전력 우선 공급, 인프라 무상 제공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파격적이네요.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반응이 걱정됩니다. 중동에서 한국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미국과는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국가안보실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도 신경 써야 합니다. 중동은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우리가 중동에 깊이 들어가면 중국도 예민해질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향은 명확해요. 사우디 제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 어떨까요?
사우디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즉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만드세요. 최고 인력을 투입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산업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주요 기업 대표들이 소집됐어요.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한화, 포스코 모두 최고 경영자가 왔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차원의 사업이에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삼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SK 회장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회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금융 지원, 보증 지원, 인력 지원 모든 게 가능합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최대한 지원할 거예요. 기재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기업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진심이구나. 오후 2시에 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름은 한국-사우디 미래산업협력 태스크포스였어요. 단장은 산업부 차관이 맡았습니다. 정부에서 20명, 기업에서 30명 총 50명으로 구성됐어요. 저도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첫 회의가 바로 열렸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를 한국 기술의 쇼케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실무진이 역할을 나눴습니다. 반도체 팀, 자율주행 팀, 스마트시티 팀, 에너지 팀, 금융팀으로 구성됐어요. 각 팀은 한 주 안에 세부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체 조율을 맡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반도체 팀과 먼저 만났어요. 삼성과 SK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임원이 말했습니다. 사우디에 인공지능 반도체 팹을 지으면 어떨까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SK 임원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중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네요. 저는 메모하며 답했습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 임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적극적이세요. 승인 날 겁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팀이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팀이었어요. 현대차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네옴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만들면 좋겠어요. 실제 도시에서 시험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팀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을 연동하면 시너지가 날 거예요. 스마트시티 팀은 LG와 KT, SK텔레콤이었습니다. LG 상무가 말했습니다. 네옴 전체를 스마트홈으로 채우고 싶어요. 10만 가구 프로젝트예요. KT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통신 인프라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오지 네트워크 구축 경험이 있어요. SK텔레콤 부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모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각 팀의 계획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차관이 각 팀 보고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네옴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겠습니다. 투자액 50억 달러, 고용 인원 3,000명입니다. 차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습니다. 자율주행 팀은요? 현대차 부장이 답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10,00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도 함께 구축하고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스마트시티 팀이 발표했습니다. 10만 가구 스마트홈, 전역 오지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제안하겠습니다. 차관이 감탄했어요. 규모가 대단하네요. 에너지팀은 어떻습니까? 한화 임원이 답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5기가와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포함이에요. 차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사우디에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어요. 제목은 한국-사우디 미래산업 협력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였어요. 3월 15일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차관이 직접 사우디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저도 동행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해서 투자부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이 문서를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요? 놀랍습니다. 차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장관이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집중해서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덮었어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 이상이에요. 내일 왕세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 됐구나. 3월 16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사우디 왕궁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왕세자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초청받았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왕세자를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왕세자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왕세자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왕세자가 한국 대표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읽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왕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찾던 파트너예요. 기술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신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투자부 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전하,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기대를 초과해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한국은 독보적이에요. 둘째, 완공 속도가 빠릅니다. 24개월이면 네옴 핵심 인프라가 완성됩니다. 셋째,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미국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넷째, 신뢰성이 검증됐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길 권합니다. 왕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독점이요? 다른 나라는요? 경제기획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왕세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우디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왕세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가 투자부 장관을 봤어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십시오. 장기 협력 체제를 만드세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 왕세자가 다시 우리를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한 미래예요.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미래라고요? 왕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옴은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한국 기술이 증명되면 전 세계가 한국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삼성 부회장이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우디 전략적 미래산업 파트너십 협정이었어요. 양국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왕세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요. 기술, 속도, 신뢰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는 협력 안 하시나요? 왕세자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그들과도 협력합니다. 하지만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협력이 사우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왕세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 길을 함께 갈 동반자입니다. 10년 후 사우디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기술 강국이 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 대표단끼리 모였습니다. 모두 벅차 보였어요.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SK 사장도 동의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현대차 부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해내야 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투자부 장관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저는 창밖을 봤어요. 리야드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청와대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3천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차관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해요.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중동을 우리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만듭시다. 석유만 사오는 관계에서 기술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우디 미래산업 핵심 파트너로 선정.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기술력과 신뢰성이 주요 요인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어요. 중동의 미래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 석유 이후 시대의 새로운 강자는 한국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경계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이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일본이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구나. 며칠 후 사우디 투자부 장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 국장님, 우리의 파트너십이 세계 뉴스가 됐네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첫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옴 프로젝트 착수 회의였어요. 한국 기업 17곳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우디 측도 20여 개 기관이 참석했어요. 회의는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세부 일정, 예산, 인력 모든 걸 확정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4월 1일로 정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4월 1일 네옴 현장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어요.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미래를 여는 날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이 세계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왕세자가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구나.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한 나라. 중동이 인정한 파트너.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았습니다.